폭삭 속았수다의 그 양관식 알았던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단순한 어떤 관절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검진을 받아 보니까 암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다발 골수종 하니까 뭔가 그 암같이 안 들리잖아요. 아니 암인 거죠, 암. 네, 암입니다. 암이. 림프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종으로 끝나면 되게 양성종양인 줄 알았는데 이거 림프종도 암인 거죠. 암인데요. 참 복잡합니다. 거의 한 있는데요. 김철증 이름 낳는다. 오늘은 이대 목동병원과 함께하는 3대 혈액암 이겨내기입니다. 3대 혈액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다발성 골수종과 림프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철 이대 혈액암 병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혈액암 병원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요. 네, 3월에 문을 열었다고요? 예, 3월에 문 열었고요. 두 번째로 혈액암병원으로 개원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환자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문적으로 혈액암병원을 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혈액암이라고 하면 그냥 단일한 병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여 가지 정도 되고요. 큰 게 백혈병이고 그다음 림프종, 다발골수종 뭐 그런 순으로 환자들이 많은데 이 모든 병을 한두 명의 의사가 보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교수님들 영입해서 제대로 한번 치료해 보자 그런 느낌으로 큰 병원을 열었고요. 또 환자분들이 치료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도와주는 혈액암 가족 케어 센터를 만들어서 혈액암 병원으로 저희들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혈액암이라는 게 여러 가지 10여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혈병은 조금은 그래도 많이 들어본 병명이라면 뭐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사실 조금 생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이제 혈액 질환은 골수 계열과 림프 계열이라고 합니다. 골수 계열은 빈혈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지혈시키는 혈소판 그리고 균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백혈구들이 관련된 걸 골수구 계열이라고 하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목이 붓죠. 임파선이 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해서 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내서 방어를 해야지 하는 이 시스템이 림프 계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편도선이 조금 안 좋은데요. 편도선이 부어오릅니다. 이 임파선이 붙는 거죠. 림프젤이라고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균을 인식하면 여기에 있는 림프구가 균을 가지고 골수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항체를 만들 준비를 하는데 그놈들을 형질세포라고 합니다. 임파선에서 암이 생기면 림프종이고요. 골수에 들어간 이 항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형질세포들이 암이 생기면 다발골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악성 림프종하고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폭삭 속았수다의 그 양관식 알았던 어떤 질환이다 이렇게 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단순한 어떤 관절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검진을 받아 보니까 암이라고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무릎이 아픈 것과 정말 암이어서 아픈 것과 어떤 차이가 좀 미세한 있나요?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프다고 다 다발골수종은 아니시고요. 골수 안에서 이제 병이 생기니까 골수는 뼈가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 암이 생기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게를 받는 데가 이제 약해지면서 골절이 일어나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무게를 받는 데 것이 이제 척추거든요. 그러니까 척추의 즉 요통, 그다음에 양쪽 고관절 쪽이 무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발 골수종 하니까 뭔가 그 암같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만한 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완전 암인 거죠, 암. 네, 암입니다. 암이 뭐 다양한 증상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뭘 호소하면서 진료실을 찾아오나요? 주로 이제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오셔가지고 이제 CT나 MRI 혹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이제 오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서 콩팥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찾다가 다발골수종 때문에 콩팥이 안 좋았다는 그 부담이 많고 세 번째는 폐렴으로 오셨다가 폐렴을 치료하고 나서 보니 빈혈도 있고 콩팥도 안 좋네 찾다가 이제 오는 경우 부담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나이대의 환자들이 많습니까? 다발골수종은 확실히 이 연령에 많이 따릅니다. 고령에 제일 많고요. 되게 가장 후발 나이는 70대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이제 60 후반부터 70 후반까지입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아야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먼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형질세포, 항체를 만드는 놈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항체를 못 만들어내고 비틀어진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의학 용어로는 M 단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정상적이지 않은 단백입니다. 그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내의 그 형질 세포들이 암으로 바뀐 걸 확인하면 확진이 됩니다. 그 다발 골수종도 암이니까 1기, 2기 이렇게 좀 병기가 나눠지겠죠?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1기, 2기, 3기, 4기의 개념은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 백혈병은 진단될 때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다 혈액 예, 전체예요. 다발 골수종도 마찬가지로 골수 내에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병기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암세포들이 골수 내에 많은가를 보는 표지가 있는데 네. 그 항체들이 이제 대사돼서 나오는 조각인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량을 해서 이놈들이 많으면은 아 이게 좀 병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병기를 1기, 2기, 3기로 나누고요. 네. 그렇지만 1, 2기, 3기라고 해서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하고 결과만 좀 다를 것을 예상하는 그런 지표로 사용합니다. 뭐 수술 이런 개념은 없는 거네요. 예,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항암제를 쓰겠네요. 예, 항암제. 다발골수종은 거의 95% 표적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일반 항암제를 쓰지 않고 네. 거의 대부분은 표적 치료제로. 근데 이제 만약에 진단이 되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다발골수종은 참 그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완치를 노리고 가는 그룹과 그냥 이 병을 최소한 한 10년 정도만 잘 눌러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공했다 하는 그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거를 의학 전문적으로는 이식 대상자와 비이식 대상자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 조혈모 세포 이식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젊은 분들 특히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70이 넘어가시는 분들 좀 약간 젊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식은 놔두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잘 우리가 치료해서 끌고 가 보겠다는 치료로 바꾸게 됩니다. 이식을 하지 않는 치료죠. 완치를 목표로 하자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가겠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조혈모 세포 이식은 두 가지 이식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치료하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과 네. 다른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와서 치료하는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다발 골수종은 주된 치료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표적 치료제만 쓰는 경우보다 암 세포를 굉장히 깊은 레벨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재발한다 하더라도 그 재발까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지금 표준 치료로 가게 되면은 평균 5년 뒤에 재발하는 걸로 알려지거든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또 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학 분야가 이제 급속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요 다발골수종에서 새롭게 나오는 신약 같은 건 없나요? 면역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돼 있어서 최초로 먼저 나온 게 CAR-T 세포 치료라고 합니다. 동종 이식도 그 받은 사람의 T 림프구 공여제 T 림프를 이용해서 항암 치료하는 면역 치료인데요. 그것은 이식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이식과 다름없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중요한 결과를 갖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럼 생존율은 얼마나 됩니까? 생존의 개념이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완치인데요. 불행하게도 다발골수종은 사실 완치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완치를 시키겠다는 개념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재발할 때 기간을 늘리겠다는데요. 예. 개념이 좀 다르구나. 예, 2000년대 초반 중반에 그때의 치료는 사실 백혈병 치료제를 가져다가 치료를 하고 자가 이식을 해서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운이 좋으면 2년 정도를 재발 기간을 늘리는 거고요. 네. 그거를 할 수 없는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생존하는 그런 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식을 하게 되면은 기본 지금 데이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생존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생존은 무재발 생존이라고 하는데 5, 6년 뒤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 이제 재발해서 다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그래서 한번 다발 골수종이 진단되신 분들은 사실은 평생 병원과 연관지어서 계속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 명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건강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니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셔서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 안 움직이면 근육량이 떨어지고 못 걸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좋습니다. 항암 치료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셔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라톤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에 30분씩 자기 능력껏 천천히 걷든지 빨리 걷든지 이렇게 걷는 것을 좀 하면 맞아요. 좋겠고요. 예, 운동하고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이 암과 싸울 수 있는 몸이 돼야 돼. 예. 두 번째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양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특히 이 혈액암과 관련된 거는 조혈이기 때문에 조혈에 필요한 비타민 B군, 특히 B6번, B12번, 엽산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요. 붉은 고기에 이런 성분이 많습니다. 그 붉은 고기를 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잘 익혀서 단백질 좀 드시고 그다음에 녹황색 채소에 그 엽산이나 비타민 B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식이나 항암 치료에서 면역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시면 이런 것들을 데쳐서 거기에 이제 균을 좀 줄인 다음에 드시는 것들을 좀 권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받고 있는 치료의 부작용이 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발골수종 치료제들은 신경 독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저리거나 설사나 변비 같은 것들이 잘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주치의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받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 약의 부작용이 뭔지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림프종으로 넘어가 볼까요? 림프종도 마찬가지. 이게 종으로 끝나면 되게 양성종양인 줄 아는데 이거 림프종도 암인 거죠. 암인데요. 참 복잡합니다. 거의 한 70여 종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림프절, 림프선, 뭐 림프액 다 여러 가지 종류의 다 암이 생겨서 그 72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치에 따라서 T 림프구냐, B 림프구냐, 림프구의 종류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72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다 림프 계열에서 나온 혈액암이 림프종이다 이거죠. 그 이제 림프종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호지킨과 비호지킨이 있는데 사실은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을 더 공식 용어로 많이 쓰고요. 그거를 통합해서 악성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이 호지킨과 비호지킨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의 모양 형태에 따라서 병리학적으로 구분하는 거지 장기가 어떠냐 아니냐는 아닌 거죠. 예. 이제 다발골수종은 세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림프종은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 교수님 진료실에 올? 대개는 뭔가 이상한 게 만져진다고 해서 CT를 찍었는데 CT를 보니까 조금 림프종은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조용증강이라고 해서 이제 조영제를 쓸 때 굉장히 밝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림프종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이제 일부에서 이제 그 위 내시경을 하다가 이 위가 헐었네 하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림프종이에요. 그러니까 림프종이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시경을 하거나 CT를 해서 덩어리가 있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게 림프종으로 진단되는 게 많은 거예요. 림프종은 다 조직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봐야 진단이 됩니다. 그 진단은 당연히 조직 검사로 조직 하죠. 검사를 해요. 네. 뭔가 형태가 있는 거군요. 네, 림프종.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림프종의 첫 진단이 됐어요. 치료는 이제 항암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직형을 먼저 봅니다. NK 세포, T 세포. 이놈들은 굉장히 악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한 B 림프구, 우리 항체를 만드는 림프구인데 이놈들은 비교적 온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느린 놈, 속도가 중간인 놈, 매우 빠른 놈 이 세 가지로 해서 총 9가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흔한 거는 중간 정도의 속도를 가진 림프종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게 림프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입니다. 우리나라도 70%를 차지하는데 이놈은 B 림프구면서도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중간쯤 되는 그런 놈이죠.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종류에 맞는 항암제를 각각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병기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림프종이냐, 림프종 종류가 더 치료의 방침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생존율이나 완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림프종은 다발골수종과는 달리 일관된 치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림프종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이 좀 악성도가 높은 쪽이고요. 1, 2기인 경우에는 완치율이 70%에 육박합니다. 미국에 주로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많아지고 있는 소포 림프종이라는 것이 조금 느리게 가는 B세포 림프종입니다. 토포 림프종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림프종에서는 아까 말한 그 카티나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은 안 하나요?
이게 가장 발전돼 있죠. 왜냐하면 림프종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6천 명이거든요. 전 세계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네. 광범위 큰 비세포 림프종 상당히 약성도가 높고 이식까지 하고도 재발하고 3차로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그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도 안 되고 환자들이 거의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티 세포 치료를 하면은 3분의 1에서 완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 항체들도 들어와서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적인 거네요. 완전 네. 희망적인 거예요. 소포림프종에도 이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소포림프종에서도 똑같은 세팅에서 거의 2배 정도 성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한 이후에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어떤 작업들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혈액암 가족 돌봄차에서 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 거동도 못하고 자기가 일했던 직장으로 복귀도 못하고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이 많이 망가지거든요. 암이 걸리면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고 항암 치료 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상담들을 해드림으로써 저희들이 좀 환자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혈액암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액암은 그 집안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암으로 인식했다면 지금은 아닙니다. 많은 신약들이 나왔고 또 많은 표준 치료들이 나왔고 또 모든 약들이 거의 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면 완치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에 노력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게 이제 인생이란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내가 면역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과 함께하는 혈액암 이겨내기. 오늘은 3대 혈액암 중에서 다발골수종과 림프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문영철 이대 혈액암병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